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 손 이원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종토 매각에 대한 임시총회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각 조건에서 묘지가 있는 묘역인 원현보존지역인 그 15,000평을 제외하고 그것을 빼고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에 보면은 원형보존지역인 15,000평을 빼고 팔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 적정 임대료에 대해서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본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환경회계법인이 본 적정 임대료 요걸 보고요. 두 번째는 타 종중 임대료를 기준으로서 임대료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매각가에 대한 기준에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 인근 골프장 그 수입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원형보존지역인 15,000평을 빼고 팔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과거 2019년도에 240억 매각 조건에서는요, 원형보존지역인 15,000평의 소유권을 세연이 소유하면서 묘역을 영원히 보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형보존 15,000평 이 전체 소유권 전체가 그대로 세연이 소유이면서 그냥 묘역만 영구 보존하는 보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래서 결국은 남의 땅에 우리의 선령을 이렇게 모신다는 것인데, 그런 조건으로 매각한다 해서 그때 그 매각을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은 원형보존지역에 해당하는 15,000평의 소유권이 종중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지통조서나 그 위임장 내용에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보존지역에 해당하는 15,000평을 빼고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좀 자세히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된 총회에서 우리 묘역에 해당하는 원형보존지역인 15,000평을 매각한다는 것이 아닌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원형보존지역 15,000평을 빼고 매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000평을 빼고 골프장을 매각한다면은 종중과 세연은 각각 따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판 것은 세연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는 15,000평은 우리 종중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각각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원형보존지인 15,000평에 해당하는 우리 묘역은 우리 종중의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보존지역으로서의 그 우리 묘역 15,000평은 세연의 골프장에 종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보존지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원형보존지역 15,000평을 빼고 매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하고 사려 깊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엉터리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일 처음에 원형보존지역을 빼고 판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서, 원형보존지역도 골프장의 부지로 묶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로 매매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녹지조성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형보전지역 1만 5천을 빼고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 골프장 부지에 묶인 것인데 따로 매매가 가능할 수 있을까? 전체가 한 덩어리로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의문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형보전지역을 빼고 타인에게 매각이 가능한지 환경청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예, 한강유역 환경청에 제가 여러 번 전화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서에 문의한 결과 질문, 용인에 있는 세연시 매각에 따른 골프장 부지에 해당하는 종중토지 매매에서 원형보전지역을 따로 빼고 매각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이 왔는데요. 그 답변에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에 이거를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에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 의무의 승계 등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렇죠? 그래서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그래서 요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다만 양도, 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행 의무를 승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행 의무를 승계해야 된다.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 의무를 승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하는데, 그 사업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 불용으로 정하는 사업을 승계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 장관에 통보해야 된다. 이 승인기관의 장이라 하면 용인시청이 될 거고요. 환경부 장관에 이 승계한 사업자가 그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에 대해서 이거를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이 대답하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 의무 승계 등에서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을 보면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도 협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협의한 것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 협의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원형보전지역을 따로 빼고 매각 처분하는 것은 안 된다. 일부만 매매하게 되면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된다. 그리고 또 준공 후 3년간 사후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의무를 누가 할 것인가 명확하게 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듣고 하나의 세트로 봐야 되고 한 덩어리를 묶인 것으로 봐서 따로 떼어서 매매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 또 반대로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사유재산을 매매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무슨 권리로 따로 떼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간섭하느냐 사유재산을.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대답하는 분이 사유재산을 매매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이 있어서 다시 전화를 한번 걸어가지고 따져봤어요. 따졌더니 본인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겠다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를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본부에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본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론은 매매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실시적 이익인가를 받았을 때 일정한 구성비로 원형보존지역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실시적의 이익인가를 받았을 때 일정한 구성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녹지 조성이라든가 원형보존지역이라든가 이런 구성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적의 이익인가 때 일정한 구성비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원형지역을 빼고 매수하면은 매수자가 인수하는 사람이 다시 원형보존지역을 매입해서 일정한 구성비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면은 판 만큼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그 구성비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는 원형보존지역의 면적만큼 새로 구입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원형 준공 승인 후 3년 동안 사후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팔고 난 다음에 세연은 다시 원형보존지역을 사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 독립소유권이기 때문에 우리 종중에서는 원형보존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독립된 소유권이니까. 그래서 매수자는 다시 원형보존지역 구성비를 갖추기 위해서 그 원형보존지역 그 매매 그 한 만큼 다시 사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중 입장에서는 원형지역을 빼고 판다면은 이제는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15,000평은 세연의 원형보존지역으로서의 그 종속된 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만약 15,000평이 원형보존지역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조건이라면은 따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독립된 소유권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것은 조상님 땅은 남겨놓고 판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라는 거는 쉽지 않은데, 좀 관점을 달리해서 녹지 조성이나 원형보존지역은 전체가 하나의 골프장 부지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덩어리와 하나의 세트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따로 떼어서 매매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문을 가지고 환경청 환경영향평가부서에서 알아보고 본부에도 알아보고 또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따져 물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묘역은 골프장 원형보존지역으로서 독립된 소유가 아니라 종속된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소유가 되어야지 종속된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보존지역을 빼고는 매각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매각을 시도한 것은 무모하고 사려 깊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끊임없이 엉터리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원형보존지역 15,000을 빼고 매각한다는 것은 전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매각을 획책하는 자들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 지금까지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위임장을 받고 했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나, 그동안 종원 간의 대립과 갈등, 정신적 물질적 낭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형보존지역 15,000평을 빼고 매각할 수 없는 것을 매각 시도한 업무상 과실이며 무지의 소치라고 봅니다. 몰라서 잘못하는 것은 업무상의 과실로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요런 똑같은 내용인데요. 용인시 최인구 이등면 산 70-3번지 1원에 골프장 건설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용인시장이 2016년 5월 16일 실시계 인가를 했는데, 그 실시계 인가 내용에서 토지 이용 계획 중 녹지 조성이 60만 1,409제곱미터, 그러니까 조성 녹지가 25만 4,801제곱미터, 원형 녹지는 34만 6,608제곱미터, 이 중에서 원형 보존지역 15,000평을 제외하고
종중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내용을 잠탈을 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예, 이런 어떤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적정 임대료하고 그 시중 가격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좀 시간상 좀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시지가 이하 매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법률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집 통지서 및 위임장에 매각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아주 잘못됐다. 이사회에서 620이라는 걸 분명히 발표하고 그걸 명시를 했는데 소집 통지서의 위임장에는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이것도 위법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형 보존 지역을 빼고 매각할 수 없는 것을 매각 시도한 업무상 과실, 이거는 무죄의 소치고 몰라서 잘못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로서 배임에 해당한다는 걸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의정공 종중 토지 감정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종재 낭비고 배임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종중 감정 평가 주식회사 나라 감정 평가 법인에서 평가액이 486억 2천만 원이라고 평가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료를 3,700만 원을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토를 매각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인가, 정말 터무니없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그 근거를 좀 밝혀라. 공시지가가 850억인데 감정가가 486억 2천만 원이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건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납득이 할 수 없다. 이것은 매각하기 위해서 종원들을 기망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연시시와 동시에 감정평가를 한 것은 세연과 고구마한 것으로 보이고요. 종중을 위해하는 행위로서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네 가지 근거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송도 걸려 있고 뭐 제각 그 파괴에 따른 어떤 고소, 민사, 형사의 고소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 체계가 잘못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을 좀 너무 길어가지고 두 번 나눠가 짧게 좀 하려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일가님들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또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우리 일가의 어떤 그 핸드폰에 있는 어떤 전화번호를 저한테 좀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전화번호는 010-3402-0983입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는 받지 못합니다. 좀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전해야 협조를 얻어내고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현재 한 2,600명이 좀 넘어가는데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일가님들의 명단을 보내주시면은 이분들께 한꺼번에 제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종중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요. 현재 연안시 단톡방에는 초대를 원하시면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고요. 또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독 방법에 대해서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의정공 종토 추어 채널을 열어 놓으시고요. 의정공 종토 추어 채널을 열어 놓으시고 거기 열어 놓으면은 그 가운데 부분에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에다가 터치를 탁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구독 중이 나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종이 있는데요. 요 종에다가 여기 알림입니다. 알림인데 여기다 터치를 하면은 요 전체에다가 여기다가 터치를 하면은 그러면 구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이 올릴 때마다 알림이 갑니다. 자, 문자로 갑니다. 그래서 구독한다고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문자를 따로 보내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좀 많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면서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